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반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합시다. 필기 거기에다가 다들 해놓고, 내 화면을 줌으로 쏴야 되나? 뭘로 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 캡처 뜨면 훨씬 편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태초에 이렇게 만약에 물체가 있다가 치면, 이 물체는 뭐랄까,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처럼 무엇을 중심으로 볼 거냐, 세상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세상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길 거예요. 자, 화살표 보이지? 그지?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걸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 자신의 그냥 지역적인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로컬 좌표계, 혹은 모델 좌표계. 이 물체, 이 모델 자신의 좌표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반 포토샵 같은 거라든가 3D 맥스, 마야 이런 물체를 만든 툴들이 있어요. 얘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공간에서 얘를 디자인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물체 하나 만드는 툴일 뿐이야. 물론 여러 개가 갖다 배치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로컬 좌표계 혹은 모델 좌표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만 놓고 쓰자니 아직 쓸모는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가상세계에서 쓰자고 얘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쓸 수 있도록 가상세계에서 쓸 수 있도록 얘를 월드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월드 공간. 그래서 얘는 로컬 공간, 지 자신의 좌표에 있는 거야. 세상이 누구 중심이야? 지 스스로의 중심이야. 얘를 우리가 아는 이 공간으로 보는 거야. 여기다 가져다 배치해 놓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월드 공간이라고 해요. 혹은 글로벌. 보통 이거 모델, 월드 얘네들을 더 많이 써. 오케이? 그렇게 되죠. 이게 어떤 우리가 3D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 나오기까지의 단계들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야. 화면에 보여지기까지. 그 다음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단계가 이렇게 또 똑같은 좌표계가 있을 때 이제 이 물체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지? 싶겠지만 잘 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야 공간, 뷰 공간 혹은 카메라 공간이라고 불러요. 카메라 좌표계 공간 다 똑같아. 이렇게 불러. 왜? 잘 봐. 나는 이 공간 안에 있다. 이 월드 공간 안에 이 위치에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저 뷰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수시 쪽에서 나를 쳐다볼 거야. 그 다음에 차로 쪽에서 나를 쳐다볼 거야.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점, 방향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결과물이 달라져. 그치? 수시는 나의 이쪽을 결과물로 볼 거고, 차는 나의 이쪽을 결과물로 볼 거야. 알죠?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건데, 즉,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여러분들의 시야의 정중앙에 내가 놓을 거야. 나를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든, 눈을 돌려서 쳐다보든, 정면을 보든, 어떻게 보든, 여러분들 시야의 정중앙에 내가 놓이게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시야 좌표계에서는, 시야 공간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중앙에 오게 돼 있어. 이게 내부적으로 연산이 일어나요. 처음에 저 물체를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화면에다 그리기 때까지 먼저 가져와서 이거를 월드 공간에 좌표 변환을 한번 해. 좌표 변환을 해. 월드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저기에서 내 위치는 저기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 얘를 어떻게 시야 공간을 가져와야 되면 내 시야가 바라보는 그 위치 시점으로부터 이걸 다시 또 배치를 해. 그래야지 화면에 그 느낌을 보여줄 테니까. 그치? 그 사람의 보는 관점을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3D죠. 근데 우리가 보는 화면은 어때? 2D야, 3D야? 저기 보이는 뭐야? 여기 스크롤 이거 있죠? 여기 스크린이 있어. 저 스크린은 2D야, 3D야? 지금 보여. 응? 자, 3D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거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아무리 실제 결과물이 저기서 보여지는 게 3D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뭐야? 2D야 얘는 얘 자체는 플랫톤에 깊이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3D인 물체를 어떻게? N-1차원으로 만드는 거야. 무엇으로? 3차원에 2차원으로 만들면 뭐가 돼? N-1차원 하면 2차원이 되죠. 그래서 저 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프로젝터라고 그러지.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투사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요 단계 3차원을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니터에다 뿌리려면 2차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3차원에 있는 물체를 2차원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이 있다고 보면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눈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이거를 시야 절두체 뷰 프로스텀이라고 얘기해요. 시야 절두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네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요만큼 돼 있는 애를 쭉 들어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결국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이 부분을 손으로 어떻게 짱시킬 거야. 이렇게 있는 애를 프로젝션 이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얘 프로젝션은 얘를 투영이라고 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3차원에 있던 애를 2차원으로 만들려고 해서 투사를 시키려면 2차원으로 만들 때 눌러. 이 단순한 방법으로 그렇지? 단순한 있는 쫙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 2차원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이 과정을 프레스 딱 압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판판하게. 근데 잘 봐. 여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딱 2차원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이다 눌러버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던 애들은 다 왜곡이 돼서 올 거야. 그 안에 어떻게 끼워내려고 찌그러져서 그렇죠. 이것들을 보관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애들은 여기 멀리 있던 애들은 어떻게 작게 표현. 멀리 있던 애들은 작게 보여야 되니까 작게 했을 때 어떻게 작게 나오게 이렇게 표현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크게 표현하고 요 기법을 써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거 시야 절두체가 이렇게 생긴 애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원근 수형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퍼스펙티브. 원근 투영이라고 해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실무에서 쓸 일이 있나 없나 이 이론을 쓸 일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취업에는 쓸 일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준다는 건 여러분들 취업에 쓸 일이 있어. 핵심 지식이라서 그래. 그렇죠?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원근 투영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짜부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2차원으로 만들어 놔. 이것을 투영 단계, 프로젝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3차원일 때는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2D는 먼 거리하고 먼 게 멀고 뭐 자꾸 이런 거 되는 의미가 없지. 그냥 항상 똑같아. 그쵸? 2D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각형 형태로 원래 박스가 저렇게 잡히지 않고 이렇게 잡혀 있어.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직교라고 해서 오소그래픽이라고 따로 얘기해요. 직교 좌표로 표현한다고 해서 오소 그래프 ph 이렇게 따로 얘기해요. 우리 잠깐 카메라 가서 보면 메인 카메라 잠깐 선택해 보면 이거 보세요. 자, 메인 카메라 선택해봐 여러분들. 자, 메인 카메라 선택하면 오른쪽에 가서 카메라를 보잖아. 프로젝션 보이나요? 여기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야? 바로 얘가 쫙 이 투영 단계로 갈 거야. 이 투영 단계로 갈 건데 이때 이 짜부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원근을 적용해서 짜부시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원근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찌그러뜨릴 거냐 투영을 할 거냐 그거야.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뭐라고? 원근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D 모드를 볼 수 있는 거야. 얘를 열어보잖아. 그러면 오소그래픽이라고 있죠. 얘를 하면 자 위에 요 물체 있지. 내가 좀 확대해서 보자. 아까처럼 총알도 한번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총알을 내가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어떻게 돼 있어? 3차원으로 보이지? 내 카메라에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보여. 2차원에서는 저게 없어. 발점이 그냥 다 플랫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봐라. 내가 카메라를 퍼스펙티브에서 오소그래프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좀 확대해서. 자, 퍼스펙티브로 오소그래프로 바꾸면 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D 컨텐츠로 처음에 유니티를 프로젝트 생성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소그래픽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유니티에서 2D 모드, 3D 모드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주는 그걸로 그냥 하면 될 텐데 대다수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무엇 때문에 2D가 되고 무엇 때문에 3D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되게 풍부해질 수 있다. 어쩔 때는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3D 모드로 됐다가 갑자기 뭐야 그 영화 그 뭐냐 엄지공주 같은 애가 오락실에 있는 걔하고 같이 라이프인가? 주먹하고 라이프. 그러면 2D에서 3D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응. 얘를 옷으로 바꿔주느냐 퍼스펙티브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2D와 3D, 2D, 3D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물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지 그건 여러분들의 기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들을 우리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오소그래픽 이렇게 오소그래픽에서도 여기 보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는 어떻게 뭐 원래 수업이 더 길었으면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겠지만 이 사이즈 값을 키우면 봐라 멀리서 보게 되고 그렇지? 사이즈 값을 작게 하면 가까이서 보게 돼. 자 앵글보드 같은 경우에 해본 적 있나요? 앵글보드? 잡아다 놨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진짜 고각으로 발사한다고 위로 슉 올라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될 텐데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만했다가 팡 위로 쏠 거야. 그럼 어떻게? 화면을 보세요.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지 팡 쏠 거야. 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들어가. 그럼 오 쿵 스키 점프 한다고 치다. 하려고 해. 근데 뭐 맵이 되게 멀리까지 다 보여요. 제가 점프 뛰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스키 타고. 이거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오토그래픽으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2D 모드로 돼요. 우리도 변경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게 프로젝션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프로젝션에서 오토그래픽을 퍼스펙트에서 요거 프로젝션을 오토그래픽으로 하면 2D 모드가 돼. 그 다음에 사이즈도 뭐 5 하지 말고 10 이렇게 놔보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작은 화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2D 화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적들이 나와도 나한테 다 2D로 보일 거야. 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자, 연결해서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보죠. 2D냐 3D냐는 그래서 크게 중요하잖아. 모든 2D든 3D든 요거를 타자, 이 흐름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실 더 복잡한데 내가 완전 축약해서 해주는 거야. 자,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봤을 때를 로컬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다 가져놨을 때 월드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뷰, 카메라 공간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투영이라는 곳으로 가져와. 그 다음에 이때 뭐 또 이것저것 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에서 중간에 뭐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는 뭘 하자고 이거 한 거냐면 스크린에다가 얘를 이렇게 뿌리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띵. 이거 하나를 화면에다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스크린 좌표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화면에다가 요거 하나 뿌리자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처리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 물체를 자기 자신을 만든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공간 변환하고 공간 변환하고 공간 변환하고 공간 변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행렬 연산을 해요. 행렬 가지고 엔진 마저가 이용할 때는 서형 대속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합니다. 다 곱하기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공식 용어. 얘네들을 화면에 이렇게 뿌려지기까지 이런 3차원 물체가 화면에 뿌려지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D 그려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렌더링이라고 한다고. 그렇지? 3D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파이프라인은 뭐야? 있잖아. 공장 같은데 이거 넣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공정이야. 공정. 3차원 물체가 그려지기까지의 공정이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있던 얘를 만약에 우리가 회전을 시켰어. 얘를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 그럼 이 로컬 좌표에 있는 얘를 어떻게? 이렇게 회전시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위로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얘가 무조건 움직인 방향은 월드 공간에서 위로 무조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초반에. 얘가 어떻게 쓴 거야? 우리한테 모두의 위는 0, 1, 0이죠. 벡터 3.업이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업을 이용해서 써야 뭘 해야 된다고? 걔가 향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게 될 거야. 이것들을 3D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로컬, 월드, 그다음 뷰, 프로젝션, 그다음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우리 마우스 네커 포인트처럼 마우스 포인터 보이죠? 이 마우스 포인터가 얘도 결국에는 화면에 보여지게 돼. 이 마우스 포인터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시점은 어느 공간일까? 지금 여기에는 내가 한 5개의 공간을 해줬는데 어느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는 위치를 할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버튼 있죠? UI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어느 공간에다가 그려질까? 마우스 포인터. 화면이야, 화면.
화면. 마우스하고 얘는 다 화면에 써 있어요. 그런데 잘 봐. 내가 화면에 화면에 있는 이 물체를 내가 지금 보이는 물체를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딱 클릭하려고 본다고 했다. 딱 클릭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 물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화면이잖아. 이게 화면이야. 근데 이 화면에 있는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클릭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거나 탁 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이 물체는 어디 있어 보니까? 여기에 있네. 다른 공간에 있어.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클릭하면 얘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를 뻥 뚫고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를 클릭하기 위해서는 다시 역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버스라는 용어죠. 인버스. 나중에 혹시나 관심이 있을 때 행렬 연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렬 연산에서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 인버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은 결과는 내가 여기서 얘한테 탕 하려면 내가 얘를 탁 클릭해서 얘한테 이펙트를 주고 얘한테 뭐 맞았는지 체크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여러 곡으로 해서 여기로 가야지만이 이 녀석이 실제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아마 비슷한 이 역할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총을 쏴는 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이걸 잡아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거나 할 때 다 이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마우스로 어떤 물체를 선택하는 법 이렇게 찾을지도 몰라.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이걸 사용할 거야 우리도. 그래서 그거 할 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3D 렌더링 파이프라인.